2000년대 중반 운용자산 약 70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하던 헤지 펀드가 있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사용되던 대형 범선을 의미하는 갤리언의 이름을 딴 갤리언 펀드가 그 주인공이죠. 그들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갤리언 펀드를 설립한 스리랑카 출신 헤지펀드 매니저 라지 라자나트남은 15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며 미국 236번째 부자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엄청난 수익률의 비결은 내부자들로부터 얻은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 덕분이었죠. 오늘의 수업 내용은 내부자 거래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방대한 규모와 인맥, 그들 간에 주고받은 금품과 로 인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라자나트남의 내부자 거래 스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스리랑카의 부유한 집안에서 라지 라자나트남이 태어납니다. 1971년 영국으로 유학을 간 그는 브리튼의 서식스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그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와튼 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습니다. 체스 맨해튼 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1985년 투자은행에서 전자제품 및 기술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합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빠르게 성진한 그는 1991년 34살의 나이에 사장이 되며 1992년 3월에는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헤지 펀드를 담당합니다. 1998년 그는 남아시아계 출신의 친구들과 돈을 모아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했으며 회사 이름을 갤리언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뉴욕의 비좁은 사무실에서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를 향한 출항이 시작되죠. 갤리언 펀드의 성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IT 버블 기간인 1999년에는 인텔과 AMD 같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여 무려 93%의 수익률을 냈으며 2000년 기술주 붕괴 기간에서도 26%의 수익률을 내었죠.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약 22%에 달해 S&P 500 지수를 월등히 압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2009년 갤리언 펀드의 운용 자산은 70억 달러나 되었으며 라자나트남은 15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며 미국 부호 순위 236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헤지 펀드를 시작할 때부터 기업 내부자들로부터 비밀 정보를 받는 대가로 돈을 제공한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사실 FBI는 1999년부터 라자나트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바람에 그를 잡지 못했죠. 덕분에 갤리언호는 더 대담하고 광범위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월가를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58년 인도에서 태어난 루미카는 2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와 켄트 주립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인텔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녀는 경쟁사인 AMD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당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던 라자나트남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남아시아계 출신, 그리고 라자나트남의 와이프와 칸의 고향이 같다는 점 덕분에 둘 간에는 유대감이 쌓입니다. 월가에 진출하고 싶었던 칸은 라자나트남을 그 기회로 받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텔에 기밀 정보를 팩스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1998년 초 인텔은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팩스머신 옆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칸이 라자나트남에게 인텔의 예상 실적에 관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게 되죠. 본인의 범죄가 발각된지도 몰랐던 칸은 인텔을 떠나 라자나트남의 갤리언 펀드로 이직합니다. 그러나 갤리언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 뒤인 1999년 인터넷 붐이 불었고 트레이더들의 개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갤리언의 내부 규정이 답답하던 그녀는 본인의 돈을 직접 트레이딩하기 위해 독립하여 개인 투자를 통해 4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법니다. 그녀가 독립하고 겨우 한 달 후 칸이 인텔에서 근무할 때 내부 정보를 유출했던 것과 관련하여 인텔의 신고를 받은 FBI가 그녀를 소환합니다. FBI의 표적은 라자나트남과 같은 거물이었기에 그녀는 본인에 대한 모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대신 라자나트남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원이 되기로 협상을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미국에서는 9.11가 발생했고 FBI는 추가 대비하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2002년 라자나트남에 대한 수사를 포기합니다. FBI에 대한 칸의 협력도 흐지부지 끝나게 되죠. 대저택을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1,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 빚까지 지고 있던 그녀는 IT 버블이 터지면서 약 5천만 달러를 잃으며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2005년 재정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던 칸은 다시 라자나트남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여러 내부 정보를 주는 조건으로 그와 뒷거래를 시작하죠. 2005년 12월 칸은 폴리컴의 고위급 매니저이자 친구인 수닐 발라를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엽니다. 파티가 끝나고 발라가 떠나려고 하자 칸은 폴리컴의 분기 실적에 대해 묻습니다. 4분기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인 1억 4,5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설 거야 라고 그가 답하고 칸은 이 정보를 라자나트남에게 전달합니다. 그녀는 콜옵션 3,500개를 매수했으며 라자나트남의 갤리언 펀드는 폴리컴 주식 약 25만 주 및 콜옵션 500개를 매수합니다.
2006년 1월 25일 폴리컴의 2005년 4분기 실적은 발라가 말했던 것처럼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1억 5,610만 달러였으며 다음날 주식은 8%가량 상승합니다. 이 내부자 거래로 인해 칸은 33만 달러를, 갤리언 펀드는 57만 달러를 법니다. 얼마 후에 칸은 폴리컴의 2006년 1분기 실적 정보 역시 미리 들었으며 이를 통해서도 칸은 2만 2천 달러를, 갤리언 펀드는 16만 5천 달러를 법니다. 2007년 7월 2일 무디스에서 근무하는 애널리스트로부터 내부 정보를 입수한 칸은 라자나트남에게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힐튼 호텔을 주당 11.45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47.50달러에 공개 매수한다는 정보였죠. 칸은 콜옵션 650계약을, 라자나트남은 주식 40만 주를 매수합니다. 다음 날인 7월 3일 오후 블랙스톤은 당일 종가 36.05달러에 11.45달러의 프리미엄을 더해 힐튼 호텔을 인수한다고 발표합니다. 다음 날 힐튼 주식은 45.39달러로 급등하고 칸은 63만 달러, 갤리언은 41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둡니다. 일주일 후 칸은 구글을 대신하여 IR을 해주는 컨설팅 회사의 정보원을 통해 구글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25센트 떨어질 것이라는 정보도 입수합니다. 칸은 풋옵션 566계약을 매수했으며 라자나트남은 풋옵션 매수 및 콜옵션 매도, 주식을 공매도합니다. 2007년 7월 19일 구글은 정보원이 알려준 것처럼 지난 분기 대비 주당 순이익이 25센트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주가는 548달러에서 532달러로 하락합니다. 이번에도 칸은 50만 달러를, 갤리언 펀드는 930만 달러를 벌게 되죠. 뉴욕에서 태어난 치에이지는 15살에 뉴욕 남부지역 미인대에서 우승할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녀는 월가에서 일하기 위해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한 그녀는 마크 커랜드라는 사수를 만나게 되고 둘은 20년 동안이나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커랜드가 뉴캐슬이라는 헤지펀드의 CEO가 되자 그녀 역시 뉴캐슬로 이직하여 테크 기업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진 월가의 헤지펀드 업계에서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던 그녀는 화제의 주인공이었죠.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옷과 짧은 치마를 즐겨 입었으며 테크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까지 보유하며 월가 그리고 테크 산업 남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했죠. 나는 세 개의 S를 사랑합니다. 스탁스, 스포츠, 앤 대담한 성격을 가진 그녀는 여러 헤지펀드와 테크 업계의 주요 임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라자나트남과도 공유하였죠. 치에이지는 IBM의 CFO이던 존 조이스와도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에게 IBM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2002년 한 컨퍼런스에서 조이스는 그녀에게 IBM의 수석 부사장인 로버트 모펫을 소개해줍니다. 모펫은 IBM 내에서 차기 CEO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죠. 모펫을 본 치에이지는 첫눈에 그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테크 산업을 담당하는 그녀에게 IBM의 차기 CEO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녀는 모펫에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였으며 2003년 어느 날 잠자리를 갖기 시작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모펫은 치에이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었죠. 그녀가 유혹한 사람 중에는 또 다른 거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AMD의 CEO인 헥터 루이즈. 치에이지는 가끔 본인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으며 실리콘밸리 임원들의 살롱 역할을 하던 이곳에서 루이즈를 만나게 되죠. 2008년 10월 7일 AMD는 중동 국부펀드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했으며 IBM 역시 이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IBM의 담당자는 모펫, AMD의 담당자는 루이즈였죠. 담당자 두 사람과 모두 밀접한 관계였던 치에이지는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을 미리 알았으며 그녀의 20년 연인인 커랜드 그리고 라자나트남은 이 내부 정보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2008년 7월 24일 밤 9시 인터넷 서비스 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의 내부자로부터 회사의 2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들은 치에이지는 라자나트남에게 전화를 합니다. 방금 내부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냥 매일 공매도 하세요. 그녀는 부터 스포츠까지 이야기하며 라자나트남을 흥분시킵니다. 다음날 치에이지의 회사 뉴캐슬은 풋옵션 1466개를 매수했으며 갤리언 펀드는 공매도 약 200만 주 및 풋옵션 300개를 매수합니다. 며칠 후인 7월 30일 아카마이는 실제로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1.25달러에서 25.06달러로 20% 가까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뉴캐슬은 240만 달러, 갤리언은 32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러나 치에이지와 라자나트남 간의 이 대화 내용은 라자나트남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있던 FBI 특별조사관 BJ 강이 모두 듣고 있었죠. 1958년 인도에서 태어난 아닐 쿠마르는 인도의 엘리트 고등학교인 둔스크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MIT보다 입학하기 어렵다는 인도 공과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후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를 수석 졸업하고 와튼 스쿨에서 MBA를 받은 후 1986년 맥킨지에 입사합니다. 쿠마르는 맥킨지 파트너 중 가장 잘 나가는 슈퍼스타가 되었으며 1988년 그가 연 맥킨지의 실리콘밸리 사무소는 맥킨지 매출액의 35%를 차지하였죠. 쿠마르는 본인의 고향인 인도 뉴델리와 뭄바이에도 맥킨지 사무소를 오픈했으며 인도 경영대학원을 공동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트 코스를 달리던 그는 2003년 9월 맨해튼의 자선 파티에서 라자나트남과 만나게 되고 와튼스쿨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급격히 친해지며 라자나트남은 개인 컨설팅 조건으로 쿠마르에게 연간 50만 달러를 주기로 계약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테크 산업에 대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컨설팅은 점차 쿠마르가 맥킨지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쿠마르는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가정부 이름으로 갤리언의 차명 계좌를 열었으며 그 계좌를 통해 스위스의 유령 회사로 총 210만 달러를 받습니다. 1967년 인도에서 태어난 라지브 고엘은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와 와튼스쿨에서 MBA를 받습니다. 그 후 인텔의 재무부와 인텔 캐피탈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그는 같은 와튼스쿨 동문인 라자나트남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죠. 고엘은 라자나트남에게 인텔의 분기별 수익, 매출액 전망 등을 넘겨주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인텔이 클리어와이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고 이 덕분에 갤리언 펀드는 인텔 주식 12만 5,800주를 미리 매수할 수 있었죠. 갤리언은 그 대가로 고엘의 주식 계좌를 직접 관리해 주었으며 갤리언이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고엘의 계좌에서도 동일한 주식을 매매해 주었죠. 라자나트남이 방대한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2001년 수사가 흐지부지 끝난 이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했던 일로 수사가 다시 진행되죠. 2006년 UBS의 뉴욕 지점 사내 변호사인 존 문이 SEC를 방문하여 SEC 조사관 산제이 와드와를 만납니다. 당시 UBS는 세드나라는 헤지펀드의 프라임 브로커로서 주문을 처리해주고 있었는데 미심쩍은 거래가 많았던 것이죠. 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펀드는 출시 한 달 만에 10건의 거래가 모두 대박이 나며 100%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26일에는 에리스그룹에 140만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했고 다음 날인 27일 에리스그룹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20% 하락하자 세드나는 하루 만에 27만 달러를 벌었죠. UBS가 볼 때 이는 내부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이 세드나를 운영하는 사람이 내부자 거래를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라자나트남의 친동생 렌간 라자나트남이라는 점이죠. 당시 갤리언 역시 에리스그룹 주식을 100만 달러 이상 공매도하여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와드와가 라자나트남 형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와중 2007년 5월 SEC에 익명의 투서가 도착합니다. 갤리언 펀드는 기업의 임원과 헤지펀드 관계자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매출이나 불법적인 향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라자나트남 그리고 갤리언 펀드에 대한 수상함을 느낀 SEC는 갤리언의 모든 거래 내역과 라자나트남의 이메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6월 7일에는 라자나트남을 SEC로 소환합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 방문한 그는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했으며 단지 본인이 똑똑하고 갤리언의 우수한 인재들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그가 조사를 받고 불과 5일 후 SEC는 라자나트남과 루미칸이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과 메신저에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PLCM은 폴리컴을 말합니다. SEC 조사관들이 볼 때 칸이 폴리컴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라자나트남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SEC는 이 내부자가 순일 발라라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또한 힐튼 호텔의 공개 매수 발표 이전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SEC는 이 역시 살펴보았고 대량 매수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아냈죠. 라지 라자나트남, 그의 동생인 란겐 라자나트남, 라자나트남에게 힐튼에 대한 정보를 준 루미 칸. 이를 통해 루미 칸이 라자나트남에게 내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또한 SEC는 계속된 조사를 통해 맥킨지의 임원이던 아닐 쿠마르, 인텔의 임원이던 라지브 고엘이 라자나트남과 빈번하게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밝혀냅니다. 라자나트남은 남아시아계 혹은 와튼스쿨 동문들과 함께 내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죠. SEC는 이러한 자료와 증거를 뉴욕의 남부지검과 FBI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황 증거이지 정보 제공자의 증언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기에 확실한 증거 혹은 내부자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계 FBI 요원인 BJ 강은 칸을 기습 방문합니다. 칸은 폴리컴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은 적도 없으며 라자나트남에게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낸 적도 없다고 잡아댔죠. 그러나 강은 본인들이 수집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낀 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겠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감형을 조건으로 2000년에 이어 또다시 FBI가 라자나트남을 잡는 데 협조하며 그와의 통화 내역을 감청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감청을 통해 라자나트남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증거를 잡은 FBI는 이를 토대로 라자나트남에 대한 직접 감청 허가 역시 받아냅니다. FBI는 그의 전화를 24시간 내내 감청했으며 16개월 동안 10대의 전화기에서는 550명의 사람이 등장했고 녹음된 통화 건수만 해도 18,150건이었죠. 2009년 10월 15일 라자나트람을 추적하던 BJ 강에게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가 다음 날인 10월 16일 런던행 비행기를 예매했다는 정보였죠. 라자나트람이 미국을 떠난 후 도주해버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FBI는 10월 16일 새벽 라자나트람과 내부자들을 급습하기로 결정하죠. 그들은 6개의 팀으로 구성된 체포작전을 계획합니다. 주범인 라지 라자나트남, 뷰티킨 데니얼 치에이지, 치에이지의 연인이자 IBM 부사장인 로버트 모펫, 치에이지가 일하는 헤지펀드 뉴캐슬의 대표 마크 커랜드, 맥킨지의 슈퍼스타 아닐 쿠마르, 그리고 인텔의 임원 라지브 고엘. 16일 새벽 6시 FBI 수사관들이 라자나트람의 집을 급습한 후 수갑을 채워 끌고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라자나트람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때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 프리트 바라라는 공소장을 공개했으며 관련자 46명을 기소합니다. 동시에 SEC는 라자나트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FBI에게 협조했던 루미칸 역시 라자나트람 일당이 체포되고 한 달 후 체포됩니다. 라자나트람은 무죄를 주장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인 1억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하지만 갤리언 스캔들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내부자 거래의 규모,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정보원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 이들을 잡기 위한 연방정부의 조사기관과 투입 인력이 밝혀지며 세기의 내부자 거래 스캔들로 인해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구속된 인물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라자나트람을 배신한 이는 아닐 쿠마르였습니다. 검찰의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여 법정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정부에 협력하기로 하고 검사들이 탐낼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BI가 라자나트람을 감청하기 이전 2년 동안 라자나트람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내역, 그 중에서도 AMD의 ATI 테크놀로지 인수와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자나트람이 2,300만 달러를 벌었으며 그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30만 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로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과 SEC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검찰에 기소된 이들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 측에 협조합니다. 라자나트람의 핵심 트레이더였던 스미스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의 내부 정보를 라자나트람에게 제공했다고 증언하죠. 2011년 3월 8일 역사적인 라자나트람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쿠마르와 스미스 그리고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여러 임원들도 법정에 나와 그에게 너무나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감청 테이프와 통화 기록, 갤리언의 트레이딩 기록까지 쏟아졌죠. 2011년 5월 11일 배심원단은 라자나트람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으며 2011년 10월 13일 그는 내부자 거래 역사상 가장 긴 형량인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1,000만 달러의 벌금과 5,380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 SEC로부터 9,2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총 1억 5,660만 달러를 내야 했죠. 이는 헤지펀드의 왕이 죽음을 선고받는 날이자 월가의 무적함대 갤리언호가 침몰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 조기 석방된 그는 자신의 경험과 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현재 그는 고향인 스리랑카와 미국 신생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여러 자선 활동 역시 하고 있습니다. 라지 라자나트람의 동생 랭간 라자나트람 역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SEC와의 민사소송은 벌금 약 84만 달러를 내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라자나트람을 잡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루미카는 2013년 1월 31일 증권사기, 공모, 정부에 대한 사법방해죄로 징역 1년형 및 153만 달러가 몰수됩니다. 출소 후 그녀는 여러 강의에서 자신처럼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예비 트레이더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포브스에 그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치에지는 징역 30개월 및 벌금 약 54만 달러를 부과받았으며 교도소에서 15개월을 복역한 후 모범수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뉴캐슬의 대표인 마크 커랜드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20년간 애인이었던 치에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지만 징역 27개월 및 벌금 90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치에이지의 연인이자 IBM의 부사장이었던 모펫은 내부정보 수령자인 치에이지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받았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사실 그녀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맥더모트 사건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이득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로 인해 징역 6개월과 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6,500만 달러가량의 회사 스톡옵션과 연금도 잃게 되죠.
체포 이후 정부의 주요 증인으로 활동한 아닐 쿠마르는 감옥에 가는 것은 피했으며 집행유예 2년, 벌금 2만 5천 달러, 226만 달러 몰수, 그리고 SEC에게 부당이득 280만 달러를 추징당합니다. 라자나트람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고 증언한 라지브 고엘은 집행유예 2년과 1만 달러의 벌금, 약 27만 달러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이외에도 SEC 변호사와 FBI 수사관,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들은 100여 명에 달하는 월가 투자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또한 라자나트람으로 시작된 월가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수사는 훨씬 큰 규모의 내부정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던 스티브 코엔의 수사로까지 연결되며 이는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이어서 시청하시면 더욱 재밌으실 겁니다.